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몸을 망칠 수 있는 의외의 운동을요.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연령대와 성별로 나누어 봤거든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먼저 중년 여성이라면요. 난 뭘 하지? 네. 허공 자전거, 콩쥐팥쥐, 누워서 발박수. 아니 어머. 잠깐만, 저거 권장 운동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게 의외네요. 저거 제가 잘 때 자기 전에 누워서 꼭 하는 걸 필수 코스예요. 허공 자전거 하고 저게 저뿐만 아니라 주부들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저희 어머님도 하시는 것 같은데. 누워서 발박수도 그러고 저 콩쥐팥쥐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중년 여성에서 저거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일단 골다공증이에요. 뭐냐면 중년 여성은 폐경 가까이 되고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골다공증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고요. 골다공증이 제일 무서운 거는 골절이잖아요. 골절이 제일 처음 오는 부위가 바로 척추입니다. 팔, 다리는 이렇게 또각또각 부러지는데요. 척추는 부러지지를 않고요. 이렇게 컵처럼 생겼다 그러면 척추는 으스러집니다. 아이고. 이렇게 야작하고 부러지지를 않아요. 예. 그런데 척추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척추를 보면은 뒤에는 뭐가 많아요. 뼈가 많고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은 으스러지기가 쉽고요. 뒤는 잘 안 으스러져요. 이게 컵으로 보게 되면요. 컵은 뒤가 역시 똑같이 이렇게 딱딱하니까 잘 안 으스러집니다. 눌러도 앞은 쉽게 으스러져요. 그래서 앞이 구부러지지 않게끔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허공자전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공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몸을 완전히 말아서 허공에다가 다리를 올리고 다리를 막 움직이는 운동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척추가 앞으로 말립니다. 그리고 자기 체중으로 그 척추의 앞을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컵의 앞쪽이 으스러져가지고 골절이 생길 우려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년 여성들한테는 독이 되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콩쥐팥쥐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이랑 많이 하거든요, 엄마들이. 근데 저렇게 할 때 위에 올라가신 분은 괜찮은데 밑에 내려가신 분 같은 경우는 역시 몸을 앞으로 말게 되잖아요. 네. 말게 되면 척추의 앞쪽에 압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또 위에 누가 올라가가지고 누르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역시 척추의 골절 우려가 높아지니까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이 되는 거고요. 발박수치기는 이렇게 발 쭉 들어가지고 허공에서 이렇게 딱딱딱딱 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운동을 하게 되면 다리 전체를 고관절의 굴곡근이라고 하는 사타구니 앞쪽 근육으로 버텨야 돼요. 근데 이 근육이 생각보다 좀 긴 근육이고요. 그 근육이 주로 위에서는 어디 붙어 있냐면은 이 흉추 12번, 요추 1, 2번. 이렇게 약간 위쪽. 요추의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척추 압박 골절이 어디 생기냐면 이 위쪽에 생겨요. 흉추 12번, 요추 1, 2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관절 굴곡근을 너무 강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 부분에 역시 골절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님, 이거 좀 더 궁금한 게 제가 사실 매일 아침에 하고 있어가지고 누워서 발박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그냥 침대에 이렇게 두고 발꿈치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중에 띄워서 하는 박수? 공중에 띄어서 하는 게 안 좋고요. 그냥 두고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두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나마 제가 하는 운동이 이거 하나라. 네. 일단 발꿈치가 바닥에 닿았을 때 박수 치는 건 괜찮고 띄워서 하는 거는 위험하다. 바닥에 닿고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고. 아침에 누워서 네, 일어나기 누워서. 전에 그거 한 몇 분 정도 하다가 일어나는 게 오늘 할 운동 끝을. 저도 추가 좀 할 거예요. 오늘 좀 배워가지고 배울 게 많더라고요 오늘. 네. 자 그다음 또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중년 여성은 뭘 하면 좋을지 추천을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플랭크 운동 아시죠? 플랭크. 알죠. 예. 이제 뭐 무릎 이제 그 팔꿈치를 90도로 하고 단순하게 엎드려 뻗쳐를 하는 요 동작만 해도 배하고 등의 이렇게 코어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골절 같은 걸 방지를 할 수가 있고 3분만 버티면 뱃살도 빠집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들한테 권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골다공증이 있거나 또는 디스크가 있다 이런 분들은요, 이제 신전 운동을 많이 하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많이 하죠. 우리 무엇이든 물어봐서 늘 권장을 하는 건데 누워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전 운동이 브릿지 운동입니다.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단순한 운동인데요. 이걸 들어 올려가지고 항문에 힘을 딱 주는 케겔 운동.
네. 이걸 겸하시게 되면 이 뇨실금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컬업 이렇게 윗몸을 일으킨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랭크라든지 브릿지라든지 요 세 가지 운동은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신 분들 요통이 있으신 분들한테 권해주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근력 운동에다가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겸해 주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네, 저도 플랭크 좋아해서 매일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3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30초부터 늘려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 정도 해요? 지금 전 3분 넘게 야. 하고 있죠. 저는 1분 할 수 있는데 1분. 1분. 오, 30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자, 계속해서 중년 여성 알아봤고요. 이번에 중년 남성분들이 의외의 운동들, 몸을 망칠 수 있는 운동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과한 스쿼트, 그리고 반동 점프, 팔꿈치가 어깨보다 올라가는 운동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군요. 이게 중년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대, 50대부터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노화가 시작이 됐는데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모르고 이렇게 다쳐가지고 아는 경우가 참 많아서 오늘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운동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욕심을 먼저 너무 내면 안 제일 되는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쿼트 같은 경우에 꽤 안전하다고 알고 계시지만은 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정적인 스쿼트 같은 거는 괜찮아요. 이건 꽤 안전한 운동입니다. 네. 근데 40대, 50대에서 가끔 보면 스쿼트를 할 때 풀 스쿼트를 한다고 이렇게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 이렇게 아주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수터 가면 많이 계세요. 이렇게 네. 시원하다 하면서 그냥. 네. 무릎에 너무 많은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풀 스쿼트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플라이오메트릭이라고 짐 같은 데서 물론 이제 효율적인 운동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번쩍 들어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반동을 이용한 그런 운동도 많이들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중년 남성들한테는 관절에 무리가 가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때부터 이제 어깨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네. 이게 팔꿈치가 어깨보다 높이 올라가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회전근개가 좀 찝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오십견이라든지 이런 뭐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가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는 뭐 짐에 가가지고도 가끔 이렇게 잡고 내리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내리는 운동, 근육 앞으로 만들려고 내리는 운동. 하시는. 네. 팔꿈치가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동작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냥 짐에서 하신다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어깨보다 안 올라가니까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무게 욕심 부리지 말고 팔꿈치가 여기보다 올라가는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사실 중년부터는 골프 같은 거 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골프 같은 거는 비교적 안전한 운동이긴 한데 연습장 같은 데 가가지고 계속 똑같은 자세로 딱딱한 바닥을 200번, 300번씩 치게 되면은 그런 분들 뭐 5년, 10년 안에는 결국 팔꿈치나 이런 손목 같은 데 부상 생기시니까 그런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 시기에 다치면 이제 회복하는데 젊을 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알려주신 건데 이렇게 몸에 무리 가는 나쁜 운동을 저에게 지금 보여주시느라고 지금 무리가 가셨을까 봐 약간 걱정돼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잘 지금 기억하세요? 자세히 하시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 얼굴이 한 12분 정도가 지나갔어요. 개그맨 선배들 리허설 하기 전에 막 저거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제가 하지 말라고 조금 조심해야 젊은 된다고. 분들은 괜찮아요. 젊은 분들은. 알려드려요. 그럼 뭐 어떤 운동을 해야 좀 안전할까요? 중년 네, 남성들? 예. 네. 중년 남성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이제 유산소 운동은요. 주로 이제 자전거 타기도 요즘 많이 하시죠. 계단 오르기 한 7층 이상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권하고 싶은 것은 저도 매일 하는 것인데요. 이제 마라톤 대신에 인터벌 걷기 같은 걸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숨차게 빨리 걸었다가 천천히 걸었다가 하는데 저도 트레드밀 위에 7, 4를 놓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제 계단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인터벌 같은 것들이 중년 남성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이제 유산소 운동이고요. 근력 운동 지금 이제 장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웨이트 기구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대신에 아령 운동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이제 또 중년들이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5kg짜리 아령을 사놓기만 해도 이걸 들었다 놨다만 해도 이 방향별로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웬만한 근육, 웬만한 방향은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령 운동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이 되면 몸이 뻣뻣해지죠. 그래서 유연성이 막 떨어지게 되는데요. 유연성 강화에 제일 좋은 것이 스트레칭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데는 이제 유연성이 많이 강조되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태극권이나 스포츠 댄스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제가 늘 그 태극권이나 댄스 관심 많은데 서태우
씨 지금 아이고 약간 연습 이런 중이시네요. 공원에 가면 한 번쯤은 가시더라고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년 여성, 네. 남성, 네, 피해야 할 운동도 알아봤고, 권장하는 운동까지도 배워봤고요. 이제 노년층 남았습니다. 소중한 게 지금 몸인데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기구 운동, 뒤로 걷기, 나무에 등 부딪히기. 아, 이거 나오면 서운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회전 기구 운동, 철봉 매달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머, 이게 다 안 좋아요? 이 노년층이라 그러면 요새는 이제 보통 65세부터 한 70세 이후를 노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구 운동은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령 운동 같은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구라는 게 헬스클럽 가가지고 만드는 기구는 내가 평소에는 그냥 못 드는 거를 기구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을 내게끔 만들어준 기구거든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노년층한테는 관절에 너무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그냥 아령 같은 거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넘어지기 쉬운 운동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등산길 같은 데 가보면 가끔 뒤로 걷는 어르신들이 꽤 네. 계세요. 이제 70대 이후에는 앞으로 걷다 넘어져도 크게 다치십니다. 그러니까 뒤통수에 눈이 없잖아요. 뒤로 걷는 거는 넘어지기가 쉬우시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에 가깝고요. 나무에 부딪히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중년층은 괜찮아요. 마사지도 되고 좋은데 노년층이 되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되냐면 약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애기들 몸이랑 비슷해져요. 근데 애들은 잘 부러졌다가 붓기라도 하죠. 노년층에는 잘못 부러지게 되면 안 붓습니다. 네. 저렇게 나무에 부딪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뼈라든지 뭐 혈관이라든지 신경에 너무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역시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역시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그런 이제 회전기구 같은 거 있거든요. 예. 이게 천천히 끝까지 이런 식으로 쭉쭉 돌리는 거는 괜찮은데 보통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확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돌리게 되면 우리 몸의 관절이 힘이 나지. 특히 이 회전 이 장력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너무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 역시 노인분들은 그렇게 너무 과한 회전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50대부터 문제가 생긴 어깨, 팔꿈치가 어깨 위로 올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역시 간혹 보면은 어르신 중에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흔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회전근개가 다 눌려가지고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동작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의 어르신들은 어떤 운동하면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니 해도 이제 무리가 가지 않고 쉽게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처음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시던 이런 노인분들은요, 이 심장이나 혈관이나 또 이제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걷거나 달리기도 힘드시겠지만, 뛰기나 달리기도 힘드시겠지만 걷기라든지 아니면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이 유산소 운동보다 사실 더 7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 심각한 것은 근력 운동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근감소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대부터 1%씩 줄어들다가 이게 이제 뭐 한 70대 되면 절반까지 쭈그러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넘어지고 이런 심각한 질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근력 운동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근육이 울퉁불퉁하게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다든지 아니면 의자 뒤에 서가지고 까치발 한다든지 이런 것만 열심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오늘 배우셔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재근 교수님의 말씀처럼 집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김나리 트레이너 모시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서태윤 씨와 임수민 아나운서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종아리 운동입니다. 발가락에 힘을 주고 발목을 쭉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종아리 힘 들어가시나요? 네. 천천히 내리고 다시 한번 쭉 올렸다가 내리고 쭉 올리고 내리고 올렸을 때 이 종아리 부분에 힘을 꽉 준다고 생각하시고 예. 올라오시면 돼요. 아, 종아리에 집중하는 네, 거군요. 종아리. 힘을 안 주면 비틀비틀거리게 돼요. 네, 맞아요. 엄지 네. 발가락에 살짝 힘을 주고 중심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쭉. 한 번만 더 쭉 하고 올라왔다가 내리고. 이렇게랑 다리 넓이를 조금 넓게 잡아서 가볍게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허벅지 앞에 힘을 주고 뻗어주고 앉았다가 허벅지 앞에 네, 힘을 이렇게. 주고 오른쪽 네. 한 번, 왼쪽 한 번 하시면서 가볍게 바운스 바운스. 무릎에 부담되지 않게 깊게 안 앉으셔도 되고요. 혹시 운동 강도가 너무 약한데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깊게 한 번 앉았다가 일어나시면서 체중 이동. 아이고. 앉았다가 저는 체중 이동. 확실히 느낌이 오네요. 앉았다가 체중 이동.
한 번 더 앉았다가 체중 네. 이동해 주시고요. 예. 자, 이제 두 발 모아서 엉덩이 운동 알려드릴 거예요. 오른발을 지지하는 쪽으로 두시고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뒤로 한번 움직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지지하는 쪽 엉덩이가 운동이 될 수 있게 하시다가 가볍게 터치 살짝만. 거의 한 9대1, 8대2 정도의 체중만 놓고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자꾸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네.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딱 하면 안 돼요. 고정되게 잡아주고 고정되게. 움직여주시면 돼요. 이제 사이드도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한번. 골반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딱 잡아놓고 네. 가볍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골반이 딱 그 자리에 계시네요. 네, 다리만 딱딱 움직여주세요. 저는 막 춤을 춰요 지금. 이쪽이 땡기는 게 맞나요? 이쪽이가 네, 느낌이. 지지하는 쪽이 엉덩이 네.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음악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음악 주세요. 종아리 운동. 어깨까지 같이 으쓱으쓱.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동을 지켰네. 그래 너 다리 좀 넓게 잡게요. 앉았다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확실히 음악이 있으니까 좀 신이 나네요. 자, 깊게 한번 앉아볼게요. 오. 자, 다리 모으고 가볍게 걸으시다가 자, 오른발 축으로 두고 왔다 갔다.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자, 측면으로 갑니다. 사이드. 가볍게 터치. 골반 유지하면서. 힘이 확실히 와요. 네. 오. 자,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엉덩이 바깥쪽에 힘이 확 들어옵니다. 예, 저 자리로 돌아가서 반대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대쪽 지금 한쪽만 반복해 주세요. 해가지고요. 반대쪽 꼭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